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집니다. 선투조의 송범선 실장 함께 해볼게요. 시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순환매가 돌고 있는 구간에서 오늘 또 제약바이오 고개 내밀고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네, 오늘의 주제 같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역대급 독감 유행하고 있습니다. 고생하고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많으실 것 같은데 바이오 최고의 기업은이라는 굉장히 혹할 만한 헤드라인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워낙에 각계선투잖아요. 종목별로 해서. 하지만 시장을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이 요즘에 고개를 서서히 들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오업계 저희가 볼만한 긍정적인 뉴스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서서도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독감이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독감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유행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것들이 사실은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제 제약 바이오주에서는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그리고 진단키트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이런 제약 바이오주가 좀 상당히 좀 긍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좀 첫 번째로 판단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좀 좋은 주식들, 네. 바로 ADC 기업들이죠. 그래서 알테오젠이나 아니면은 리가켄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지금 ADC 작년에 이제 계속해서 중반기 여름부터 해서 계속 올랐었던 그런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오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최근에 1월 중순부터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점점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보여지고 또 그리고 2025 JP모건 이 헬스케어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알테오젠의 파트너사인 MSD와 그리고 다이이치 산쿄가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MSD 머크도 그렇고 다이이치 산쿄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알테오젠의 그런 파트너사입니다. 계약을 맺었죠. 네. 자, 그래서 이 두 회사가 면역항암제와 이 ADC 치료제에 대한 SC, 이 피하 주사 제형으로 해서 라인업을 확장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이 마일스톤 이런 것들 기술료 이런 것들 수령과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이런 본격화가 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네. 알테오젠의 핵심 기술이 이제 하이브로 자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피하 주사 SC로 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정맥 주사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핏줄 이런 데다가 핏줄을 찾아서 이렇게 투입을 했다면은 이제는 허벅지든 배든 아무데나 스스로 그냥 주사 바늘을 꽂을 수 있는 쉽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게 피하 주사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계속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SC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고 이런 점에 따라서 알테오젠이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최근엔 어떤 소식으로 따르면은 제3자 배정 이런 것도 있었는데 유상증자. 유증. 네. 네, 근데 이거는 크게 악재는 아니라고 봐요. 보통 유증은 좀 악재로 많이 보는데 그렇죠. 제3자 배정 같은 경우는 네. 괜찮다라고 보고 그리고 생산 공장 건설과 본사 이전 이런 것들 시설 자금 운용 이런 것들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금 확보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냥 일반 기존 주주들 대상이 아니라 제3자 배정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오히려 자금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 돈을 빌려서 하면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오히려 더 이자 부담이 없기 때문에 회사는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알테오젠이나 독감 이런 것들이 창궐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바이오를 얘기를 할 때 알테오젠을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코스닥의 구세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7만 원대에서 45만 원대까지 슈팅을 하다가 조금의 조용했잖아요. 그러다가 요즘에 다시 한번 심상치 않은 수급을 받게 되면서 시세 무출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전문가님 혹시 알테오젠은 엄테오젠이라고도 시장에서는 불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73만 원의 목표가가 나온 레포트를 쓰신 연구원의 성을 따서 엄테오젠이라고도 부르는데 주가는 사실 요즘에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네, 기술 수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알테오젠? 그러니까 이제 이 말들은 사실 예전부터 나왔던 건데 다시 한번 좀 지금 짚어보고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알테오젠은 기술 수출 굉장히 잘하고 있죠. 2019년에 이제 사노피와 계약을 하고 2020년에는 MSD 머크사 이 MSD 머크가 전 세계 1위입니다. 제약 바이오에서.
이런 덩치로 봤을 때, 규모로 봤을 때. 그러고 2022년과 2024년에는 산도스, 그리고 2024년에 다이이치 산쿄 이것과 피아주사 계약 맺었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다이이치 산쿄와는 2024년 11월에 맺었어요. 그래서 ADC 이런 SC 제형으로 4천억 규모를 이렇게 계약을 맺었고, MSD와의 계약이 가장 크죠. 이 중에서는. 그래서 지금 환율이 또 예전에 계약 맺었던 부분도 환율이 그때보다 올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5조 뭐 2천억 원, 5조 3천억 그랬는데 지금 5조 5천억 원대까지 환율 상승으로 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지금 MSD 머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2025년에 미국에서 키투르다 SC를 출시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용화 같은 부분들, 그리고 FDA 허가를 신청한다라는 점이 지금 화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상 3상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됐었고, 이제 작년 말에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반기나 아니면은 좀 하반기에 좀 될 것인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알테오젠이 이런 것들로 로얄티 비중이 3%에서 5%가량 되는데, 결국은 이제 SC로 얼마나 전환이 되느냐라는 게 관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 비중이 50% 수준까지 SC 피아주사로 전환이 되면은 연간 최대 1조 원 가량의 이런 로열티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되고, 연매출 40조 원 키투르다 가정했을 때 2028년 중에 SC로의 전환이 매출의 50%는 충분히 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얼마나 갈 거라고 보세요? 알테오젠 주가요? 이거는 지금 약간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있고,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굉장히 좀 좋게 봐요. 그래서 저는 전 고점이었던 45만 원 선은 지금 올라설 것이다. 전 고점은 돌파할 것 같아요. 이번 추세가 워낙 대단하고 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로열티 같은 것들 쌓이니까 45만 원을 일단 목표가로 두고 1차 목표가 두고, 그때 이제 또 FDA 되는 거 승인 통과되는지 이런 점들, 뭐 사실은 HLB 같은 경우 이런 거 보면은 FDA 승인까지 좀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알테오젠은 금방 될 것 같습니다. 더 기술력이라던가.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과정을 지켜보고 45만 원 일단 목표가로 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고점 딱 보시네요. 전고점 보고 나서 그 후에 추이 또 보고 추가적인 레벨업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너무나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세분화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ADC 봤습니다만 CDMO 쪽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치료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게 되는데, 좀 시장의 분야별로 섹터별로 해서 점유율을 한번 좀 점검을 해주세요. 네, 의약품별 이 시장 점유율을 좀 말씀드리면요. 종합적으로 2025년에 좀 예상되는 그런 것들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종양학이 좀 가장 높습니다. 종양. 네, 종양학이 전체에서 17% 가량 되는데, 이 종양학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종양이 가장 높은데, 종양이 암으로 많이 보시죠. 근데 이제 100% 암은 아닙니다. 종양 이꼴 암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양성 종양은 암이 아닙니다. 혹 같은 거가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암으로 분류되는 건 악성 종양. 근데 악성 종양이 암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악성 종양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암 치료, 항암 치료를 받고, 그렇기 때문에 표적 항암제 이런 것들 나와서 지금 항암제로서 기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성 종양이 가장 난제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항암제 시장, 또 뭐 ADC 시장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이다. 뭐 앞서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ADC 항암제 에너2 이걸로 피아주사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영향력에 좀 긍정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제 요즘 떠오르는 시장은 이제 당뇨병,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쪽이 좀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항암제에 관련된 거는 워낙에 처음부터 좀 많이 컸었던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이 당뇨, 비만 이쪽이 좀 커 올라오고 있고, 글로벌 의약품 시장은 전년 대비 4.5% 성장하면서 1조 2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글로벌 의약품 시장 계속해서 좀 커져 나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고령화 시대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바이오 제약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시장 그 안에서 이제 세분화 작업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감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뭐 또 대만의 유명 연예인이 또 사망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또 뉴스가 되기도 했는데 너무 춥고요, 날씨도. 계속해서 네. 저희가 이 한파에 시달리게 되면서 독감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에도 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돌더라고요, 시세가. 네. 처음에 진단키트 막 올라갔었는데 신저가나는 종목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대응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이슈가 어떻게 제약바이오로 연결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독감이 사실은 오늘 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요. 네. 왜냐하면 ADC라든가 이런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는 여러분들 많이 아셨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던 건데 지금 독감 관련해서 8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최근에 좀 안 좋은 소식이 가수 구준엽 씨의 아내이자 대만 배우 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독감으로 인한 폐렴으로 떠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건강관리 잘하자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독감 환자 추이를 보면은 정말 뭐 10명 중에 1명이 독감을 걸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2025년 초 기준으로 1000명당 99.8명이 돼요. 그래서 10명 중 1명이 되고 8년 만에 최대 규모 인플루엔자 이걸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호흡기 감염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HMPV 이런 것들 감염이 유행하는데 중국, 인도, 미국,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다른 중국, 인도, 미국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점에 따라서 제가 좀 보고 있는 뭐 많은 앞서서도 말씀하셨던 진단키트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진단키트는 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게 좀 반짝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진단키트에 대한 시세는 이미 좀 한번 거쳐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늦었어도 지금 매도가 맞다고 보세요, 키트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네. 뭐 약간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데 어느 네. 정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분할 매도로 네, 분할 매도로 대응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고. 그렇군요. 네, 일단은 좀 안 올라갔던 거를 좀 말씀드리면 진양제약하고 한미약품 이런 제약 바이오 캡들이 좀 눈에 띄는데요. 저는 한미약품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게 이제 타미플루 복제 계량 신약을 해가지고 매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2월 한미플루 매출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이제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서 이런 점들 한미약품이 좀 잘 되고 있다는 부분 좀 보실 수 있겠고요. 한미약품도 이제 좀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좀 올라가는 상승세 나타났고 오늘도 추가 상승 나타나고 있어서 네. 25만 원 선에서 긍정적인 상승세가 좀 돋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제약바이오 얘기를 하면서 호재거리들과 함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약바이오가 플레이가 좋지가 못했고요. 지금 뭐 시장의 중심의 메인 키워드는 트럼프잖아요, 실장님.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에 대한 자극 우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좀 많이 지연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코 우호적이지는 않은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한쪽에는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점들은 이제 생물보안법으로 네.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좀 견제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런 점들이 좀 상쇄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다만 이제 생물보안법은 2032년까지 유예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뭐 이런 2032년까지는 그 미국의 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중국의 네. 기업들을 그렇기 때문에 당장 효과가 100%확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중국의 뭐 우시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CDMO 기업들에 대한 견제는 분명히 나올 것이고 실제로 지금 2032년까지 유예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많이 바꿔야 됩니다. 미국의 기업들이.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수주 뭐 그런 점들이 뭐 바이넥스라든가 등등 이뤄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미리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약바이오는 좀 좋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생물보안법도 중국의 견제 카드이기 때문에 뭐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시아하고 유럽 쪽으로 눈길을 조금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모든 섹터에는 호황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조금 더 잡힐 것 같고요. 특히나 더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하고 헤드라인도 그렇게 잡아주셨잖아요. 오늘 종목 픽해 오신 거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정말 저평가되고 이걸 가져가면 한 2달 정도 가져가면은 2달이요? 네, 2달 정도 가져가면 수익을 꼭 볼 수 있는 진양제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일단은 독감 최대 수혜주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독감 환자 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년 만에 최고치로 늘었죠. 그래서 각종 폐렴이라던가 해외에서도 뭐 HMPV, 인도, 중국, 미국 다 돌고 있는데 진양제약이 생산하는 이 리바비린이 이런 HMPV 이런 아까 전에 해외에서 돌고 있는 독감의 이 관련된 치료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치료제고 이런 것들이 실적이 반영됐어요. 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진양제약이. 그래서 2월 5일 날 나왔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51%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매출액도 23% 증가를 했습니다. 실적이 일단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이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HMPV가 해외에서 많이 돌고 있다 그랬는데 지금 베트남, 중국에 수출 계약을 하고 있고 이런 신용도가 양호한 거래처를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 게 진양제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정말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좀 갖고 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PBR이 0.8이에요. 그리고 PER이 6밖에 안 돼요. 그냥 저평가 가치주인데 지금 흐름에 좀 맞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매출이 뭐 2021년에 628억이었는데 지금 이제 900억 넘어서 이제 올해 나오면 1000억이 넘어섰다. 1154억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92%밖에 안 돼서 굉장히 저비용으로 이자 부담 없이 좀 부채 비율 낮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유보율이 186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유보금이 많아서 현금 흐름이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재무제표가 굉장히 탄탄하고 뭐 배당도 꾸준히 줍니다. 2%, 2.3% 이렇게 꾸준히 주다 보니까 뭐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배당 수익도 괜찮게 챙길 수 있다. 은행 이자만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가격 전략을 좀 보면은 현재 뭐 6,450원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6,450원에 좀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9,0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전 9,000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1월 8일 날 독감 바람이 불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중 1명이 독감에 걸렸다. 그래서 1월 초반에 독감 많이 걸렸거든요. 그때 이제 1월 8일 날 8,840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가뿐히 넘고 9,000원대까지 갈 수 있다. 2월에도 독감 환자가 여전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9,000원을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가는 4,500원으로 잡고 진양제약은 바로 이런 독감에 대한 수혜주로서 치료제를 잘 개발해서 해외 쪽으로 중국이든 베트남 쪽으로도 굉장히 활발하게 수출하면서 이 실적을 계속해서 높여나가는 중이다. 저는 이렇게 진양제약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나만 아는 보물이거든 이런 느낌으로 살짝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9,000원 목표가 저희 기대해 볼게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약바이오는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돈을 벌고 있는 기업과 돈만 쓰고 있는 기업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항상 투자할 때 뭔가 재무적인 거나 실적 때문에 약간의 마음에 좀 꺼림직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탄탄하네요. 네,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유보율도 많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제약바이오 투자처 찾고 계시다면 큰 힌트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송범선 실장과 프로의 시선 함께했습니다.